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19분 월요일을 위한 내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공생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아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일찍이 우리가 내일 대응할 종가 매매 종목, 또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DY를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습니다. 금요일은 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광림하고 IOK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좋지 못한 금요일 마감했는데요. 또 다시 쌍용차 인수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DY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일부 지역에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 5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DY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 5월 말일쯤에 올라오다가 6월 초에 보합권에 있다가 금요일 날 반등이 있었습니다. 시범 서비스와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이 DY가 골프 카도 만들고 또 자동 세차기도 만들고 콘크리트 하는 그 펌프카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DY가 거래량이 빵 금요일 날 터졌는데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또 월요일 날 수익을 안겨다 줄 만한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렌코 차트 말씀드렸습니다. 이 렌가라는 말이 일본말로 벽돌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우리 코스피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힘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면서 2600선이 깨지면서 2595포인트로 이와 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끝모르는 이런 그 바로 파는 양매도세 다음 주에도 또 월요일부터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우려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87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869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마감을 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유럽도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증시라든가 이 아시아 증시 흐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같이 연일 올라오던 니케이 둘로 지수 조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봉쇄가 좀 해제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재봉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 유럽중앙은행의 7월 양적 완화 이런 종료하고 또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앞으로 또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악화될 경우에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중국의 흐름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늘 보시는 것 같이 DY가 우리의 종가 매매 종목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빅스텝으로 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빅스텝 전망이 예상된 수준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주말에 완전히 긴축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또 결과가 이번 16일 날 나올 거고요. 여기에 FOMC에 또 어떤 투심이 흔들릴 만한 이런 결과가 또 이번 주에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빅 이벤트입니다.
예상된 수준에서 나온다 그러면 또 환호성을 지르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FOMC의 빅스텝 한 번에 0.5%를 인상하는 이와 같은 인상 전망이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0.75에 자이언트 스텝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대로 잘 버틸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에 증시 약세를 또 휘발유에 불에 휘발유 끼얹는 이러한 격이 돼 가지고 또 CPI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장세가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코로나 규제 이슈 다시 제기되고 있고요.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의 시사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심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FOMC 결과 같은 이러한 그 투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러한 사안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보고요. 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지키는 것도 좀 힘겹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계속 될 거고요. 하락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또 우리나라 법인세가요 25%에서 22%로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세액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주에도 하락 쪽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요. 중앙은행들 전체적으로 다 긴축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안동함을 줄 만한 어떤 요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장세가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FOMC야 또 미국의 CPI 결과가 금주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에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조금은 관계없는 이러한 차원에서 불금봉의 굉장히 주도주, 급등주, 세력주 위주로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이런 하락장에는 하기 때문에요. 눌림 매매를 할 것이냐, 돌파 매매를 할 것이냐 이 기로에서 돌파 매매 쪽으로 요즘은 제가 조금은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하반기에 경제 정책 같은 게 이제 발표되고 나면 조금은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목에 있는 것 같이요. 썸네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우리가 DY가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대성 엘텍, TK 케미칼, 이루온, 이수앱 지수가 이게 우리 내일 관심주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 날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광림, IOK를 우리가 좀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IOK에서 조금 물려 있습니다. 광림을 또 대응했다가 지금 물려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쌍용차와 관련해 가지고 인수전이 지금 KG하고 쌍방울하고 다 아시는 것 같이 2차전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자금 조달의 길을 쌍용이 FI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열고 있는데요. 누가 FY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수 제안서를 쓸 때 KG보다 얼마나 더 많이 쓸 것인지 그리고 FI를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지가 지금 아주 관건입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엔 지금 토레스 새 차 내일부터 사전 계약하면서요. SUV 차의 명가인 쌍용이 다시 토레스 신차를 통해 가지고 지금 회생을 해보려고 굉장히 법정 관리에 지금 긴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새 차도 내고 있고 또 KG하고 쌍방울하고 이런 그 광림 컨소시엄과 같이 쌍용차 인수에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의향서를 최종적으로 낸 데가 KG하고 쌍방울인데요. 사실상 뭐 이런 그 누가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쌍방울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자금의 어떤 그 증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의향서를 낼 리가 없습니다.
FI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는 한번 광림이라든가 IOK가 한번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FI 재무적 투자자의 쌍용차 운영 자금까지 자금력이 탄탄한 이런 것 FI를 쌍용차가 데리고 왔는지 쌍방울이 데리고 왔는지, 이게 내일부터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주 이번 주에 이 인수 제한서 얼마를 인수 금액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을 광림 컨소시엄에서 이번 주에 쌍용차 측으로 제출할 걸로 보이는데요. 광림 컨소시엄이 새로운 인수 조건의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KG 컨소시엄보다 아마 더 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우선 매수권이 KG에 있지만요, 인수 조건에 따라서는 쌍방울이 워낙 많이 쓰면 KG가 수용할 수 없어서 KG를 누르고 쌍방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금주에 우리가 봐야 될 키포인트는 FI가 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수 금액을 이번 주에 적은 인수 제안서를 쌍용차 측에 제출할 때 얼마를 쓸 것인지, 이 두 개가 아주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쌍방울과 또 이러한 그 주가들이 상한가까지 광림하고 쌍방울이 갔다가요, 지난 금요일 날 10%씩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주말에도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쌍용차 인수 M&A, 결국은 M&A인데요. 쌍방울이 이와 같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 의지를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2파전에서 제안서 할 때 쌍방울이 아마 더 높게, 굉장히 높게 쓸 것이다. 그래서 24일 날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는 다음 주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기대감으로요,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용차 인수 전에 이렇게 2차전에 두 KG하고 광림 컨소시엄 이 두 개입니다. 10일에서 21일 사이에 예비 실사를 진행하는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24일 날은 인수 제안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는요, 이런 그 상황에서 옛날에 테슬라도 조금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고, 또 소프트뱅크도 그렇고요, 중국의 비아디 자동차 그룹도 그렇고 관심을 보이긴 했는데, FI가 누가 들어올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써낼 것인지 광림 컨소시엄이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제자분들은 지금 광림하고 IOK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올라왔던 거 뭐 거의 다 반납을 지금 한 상태고, IOK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광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 시가보다는, 상한가 같던 시가보다는 조금은 그런 대로 낮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 있지만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광림의 이슈도 있고, 또 이 IOK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와 같이 지금 21선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몇 볼, 내일부터의 어떤 그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기대감과 누구도 쌍용이 가져갈지 아니 광림이 가져갈지, 광림 컨소시엄, 지금 쌍방울에 이 같은 광림하고 IOK 쌍방울이 한 팀이고요. KG 그룹에 있는 KG ETS라든가 이런 팀들이 한 팀입니다. 지금 주말에 나오는 뉴스에 KG가 유리하다, 쌍방울이 유리하다 얘기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쌍방울이 바보도 아니고요, 인수 의향서를 넣으면서 FI라든가 재무적인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의 또 이 운영하면서, 쌍용차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또 할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대성 엘텍인데요.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러한 그 관련주고요.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의류 또 스판덱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운 지분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금요일 날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루원 같은 경우에도요, 시스템 반도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유럽에서 100조 정도의 이러한 그 매물, 암을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루원이 또 영향을 이틀째 받고 있고요.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신약 특허 출원 때문에 우리가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Y가 종가 매매고요. 대성엘틱, TK 케미칼, 이루원, 이수 앱지스 4+1로 월요일 관심 주고요.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광림과 IOK는 계속해서 우리가 볼 예정입니다. 바이든이 6월달 이번 하순에 유럽 순방을 갑니다. G7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렇게 바이든이 가는데요. 바이든이 지금 11월에 중간선거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재선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를 자극시켜 가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전시켜 가지고 미국의 물가를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누리호 발사를 하는데요. 누리호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자율주행이 강세입니다. 서울시에서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이러한 그 현대 아이오닉 5에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이런 그 서비스를 강남 전역에서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모트렉스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성 엘텍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가 매매와 관련해서 DY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이슈로 여러가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이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루나와 관련해 가지고 루나 얘기들을 좀 굉장히 이슈로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루나 2.0이 급락하면서 위메이드 같은 이러한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루나 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든의 11월의 중간선거에서 이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 재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요, 러시아의 푸틴을 설득시키기는 어렵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설득시키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결국은 우크라이나 보고 동부 동남 지역의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에 뺏겼지만 그대로 뺏긴 채로 종전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젤렌스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유럽에 갔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ARM 인수전 참여 가능성이 있고요. 유럽 출장에서 영국을 방문해 가지고 ARM 인수에 이런 의사를 전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온 칩스도 그렇고 또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그 관련해서요 이루온 같은 경우에도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재건주 또 식량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뭐 관련해서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곡물 배합 사료와 관련된 관련주들인데 살짝 좀 움직이긴 합니다. 국제 밀 시장이 흉년,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식량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료주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금 오파스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훈 관련주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하기 대통령 조사에서 바로 한동훈 장관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 관심주 보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1로 우리 내일 DY를 종가 매매로 우리가 대응하고요. 대생 엘텍과 DK 케미칼, 이루원, 이스앳스가
관심주 4+1입니다.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광림과 IOK도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하면서 지난번에 진매트릭스 많이 떨어졌을 때, 이틀째 떨어져 있을 때 잘 우리가 홀딩해 가지고 또 크게 상승하는 것 같죠. 이 광림과 IOK는 지금 떨어질 이유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장중에도 FI가 누구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고요. 이 인수하는데 금액을 얼마를 또 제시할지 광림 컨소시엄이 이 두 요소가 상승할 수 있고 또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요,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추천주는 주지 않고요. 우리 단일가 이 가열 종목, 특히 서현 탄메탈이 지금 이틀째 이 단일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또 나올 거고요. 이 단기 과열 종목 지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조건 검색 시, 그리고 휴식 관리자, 또 어떤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타점에서 매도하는지, 아주 이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이 매매법이고요. 제가 이거 우리 제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건데, 우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다 경매 방법이 있지만 제가 지분 경매를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이 주식에서도 하나의 틈새 시장입니다. 단기 과열 매매법, 오늘 자세하게 이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이런 변동성 장세에 단기 과열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